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도 아득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신부 어머니로 말이죠. 믿기시나요? 저도 그날 그 순간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사람이 옷을 여러 벌 꺼내놓고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난리였죠. 저는 그저 아들 녀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대견하고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약속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 녀석이 말했죠. 아버지, 제 장모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얼굴도 이쁘시고 마음도 고우세요. 선미도 참 착하고 예쁘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그래, 내가 좋다면 아버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효민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그녀였지만 저는 단 1초도 안 걸려서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그렇게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신부 아버지 되시는 분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제가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 이렇게 제 아들의 장모님으로 다시 나타나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식사 내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수십 년 전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로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었고 저는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부만은 꼭 시키시겠다고 하셨죠. 자취방은 좁고 춥고 외로웠습니다. 학교 끝나면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밤이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촌 동생의 친구 명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죠. 형, 우리 누나 있는데 진짜 예뻐요. 공부도 잘하고요. 번호 드릴까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무슨 여자의 번호를 함부로 주냐고, 그리고 저는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수는 아쉬운 듯 돌아갔고 저는 그 말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번호가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공부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자려고 누우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어떤 웃음을 가졌을까?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책을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가,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수백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끊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봄날 아침에 듣는 새소리 같았달까요? 아니, 그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철수 사촌형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말을 더듬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동생한테 들었어요. 반가워요. 그날 우리는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꿈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안은 추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온몸에 열기가 돌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소리, 그 말투,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박스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전을 한 주먹 쥐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효민이는 예쁜 편지지에 반듯한 글씨로 편지를 썼고 저는 공책을 찢어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효민이의 편지가 오는 날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체통을 열고 그녀의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늘 수학시험 완전 망쳤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울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망친 거 뭐 어때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되죠. 저랑 통화할 때 생각해요. 그럼 기분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제가 효민이를 웃게 해줄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구름이 솜사탕처럼 떠 있었어요. 같이 보고 싶었어요. 같이 걷고 싶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효민이도 있구나. 같은 하늘을 보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을 편지와 전화로만 연애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저는 이미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그녀의 글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넘쳐났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어떤 표정으로 웃을까?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나 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날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더 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꼭 만나요. 저도 효민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2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그녀가 사는 동네의 경양식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새벽부터 깼습니다. 흥분과 긴장으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았습니다. 샴푸 냄새가 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머리는 괜찮은가, 옷은 이상하지 않은가, 얼굴은 어떤가. 자취방에서 한참을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저는 1시간 반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효민이를 본다. 곧 그녀의 얼굴을 본다. 곧 그녀와 함께 걷는다. 약속 장소에 4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을 서성이며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15분 전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 위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곱게 묶고 두 손을 꼭 쥔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아니,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눈, 추위에 빨갛게 물든 볼, 조심스러운 발걸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효민이. 저를 본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 맞아요. 목소리랑 똑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돈가스를 시켰지만 저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포크를 드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냅킨으로 입을 닦는 모습,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도 자꾸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빨개져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로 다 나눈 이야기들이었지만 얼굴을 보며 다시 하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거렸고 그녀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저를 볼 때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색깔, 그녀의 속눈썹이 떨리는 모습, 그녀가 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제 영혼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저는 시간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직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까웠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그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꿈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나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를 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니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시간 반을 걸어서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비를 아껴야 했지만 사실 걷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곱씹으며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웃고 때로는 하늘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단 한 걸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천장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웃고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미소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모든 것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구나. 저는 그날 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제발 효민이를 제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 희생할게요. 그러니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지켜주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2번. 만나지 않는 날에도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녀 생각,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녀 생각, 수업 시간에도 그녀 생각, 밤에 잠들 때까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끝인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바닥이 없는 우물처럼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을 저는 절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제 얼굴에 눈을 묻혔고 저는 그녀를 안아 빙그르 돌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해가 좋은 날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때로는 말없이 그냥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그녀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끼고 고개를 맞대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시를 읽다가 말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만 제 시도 꼭 계속 읽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효민이 얼굴이 시보다 더 아름다워서요. 그녀는 꿈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멋진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줄 거라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효민이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멋진 사람이 되어 효민이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효민이를 만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도 그녀 얼굴만 떠올랐고 교과서를 펴도 그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효민이를 만나는 그 시간이 제게는 공부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녀와 함께하는 1시간이 100시간의 공부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자취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너 공부시키는 줄 아니? 농사지어서 번 돈 한 푼 한 푼이 다 피땀인데 너는 대체 뭐 하는 녀석이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나중에 만나도 된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걸. 하지만 효민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효민이의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민이도 성적이 떨어졌던 겁니다. 원래 전교 10등 안에 들던 아이가 5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효민이의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날 효민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너랑 헤어지래. 대학 갈 때까지 연애하지 말래.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우리 헤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효민이 없이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어떡해, 정말 어떡해. 우리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효민이 아버지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효민이 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지금은 공부할 때야. 우리 딸도 공부해야 하고 자네도 공부해야지.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라.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사귀는 걸 허락하마.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연락 끊어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효민이 아버지의 말씀도 맞았고 제가 효민이의 성적을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학만 가면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꼭 좋은 대학 가서 당당하게 효민이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대학만 가면 그때는 당당하게 효민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참자고. 효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집에 돌아와 효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효민아, 우리 조금만 참자. 대학만 가면 돼. 그때까지만 참으면 우리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어. 나 열심히 공부할게. 꼭 좋은 대학 가서 너한테 돌아올게. 효민이도 울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럴게.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을 참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효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베개를 물어뜯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효민아, 나야. 미안해. 나 못 참겠어. 너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전화를 받은 효민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아. 하루하루가 1년 같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우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몰래 만나자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날부터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더 간절하게 만났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몰래 만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30분을 만나도 좋았습니다. 10분을 만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오래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을, 그녀의 심장 소리를, 그녀의 숨소리를 제 안에 새겼습니다. 효민이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가지마,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그녀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효민이의 집에서 큰아버지 사모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효민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사모제가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 올 거야.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집으로 올래? 너무 보고 싶어.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하고 싶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조심할게. 그날 오후 저는 효민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녀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효민이가 양념을 만들고 저는 떡을 씻었습니다. 서툴게 만들었지만 함께 만든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제 입에 떡을 넣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같이 만든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이렇게 있고 싶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도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저도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함께 있고 싶어. 효민이랑 결혼하고 싶어. 효민이 아내로 삼고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고리 내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야.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효민이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사모제가 취소되어 일찍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효민아, 들어가. 효민이 아버지가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효민이는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 미안해. 어떡해.
어머니께서 그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효민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민이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약속도 못 지키는 놈이냐? 남자끼리 한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냐? 내가 얼마나 믿고 기다렸는데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었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 한번 우리 딸한테 연락하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아니다. 너희 집으로 효민이 보낼 테니 기다려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효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밖은 추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 속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내로 효민이를 우리 집으로 보낸대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효민이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이면 어머니가 도와줄게. 그 아이 데리고 와라.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효민이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효민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효민이 부모님께서 그녀를 감금하다시피 하셨다는 것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데려오시고 전화선을 뽑아버리시고 편지도 다 검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키워준 값을 다 갚고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저는 절망했습니다. 효민이를 잃었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지만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효민이와 헤어진 슬픔에 책을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민이 얼굴만 떠올랐고 효민이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차라리 군대라도 가면 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매일 밤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효민이는 대기업 경리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똑했던 그녀답게 좋은 곳에 취직한 거였죠. 저는 군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우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간격도 점점 길어졌고 내용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녀의 편지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효민이가 저를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제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효민아, 나 여기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제대하면 다시 공부할 거야. 그래서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효민이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효민이의 답장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너도 너의 인생 살아야 해. 저한테만 매여 있지 말고.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효민이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효민이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편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많이 아껴주고 나를 웃게 해줘. 더는 너에게 미련 남기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제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효민이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효민이는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효민이는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도, 힘든 훈련을 견디는 이유도, 미래를 꿈꾸는 이유도 모두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 장의 편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켰습니다. 더블루의 너만을 느끌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너만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나를 두고 떠나가나요?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 같았습니다. 왜 저를 두고 떠나갔을까요? 제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제가 가난해서였을까요? 제가 대학에 가지 못해서였을까요? 제가 군인이어서였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군 생활 내내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효민이가 보고 싶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웃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걷는 모습, 다른 남자에게 기대는 모습,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일을 해도 의욕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효민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세상이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취하면 조금은 잊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그녀가 더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받고 지금의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되었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효민이의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사실은 가슴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라디오에서 예전 노래가 나올 때,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돈가스 냄새를 맡을 때,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곧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도 잘 살고 있겠지, 그녀도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묘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상견례가 계속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준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효민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기억하느냐고.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 또 뵙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효민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그 손의 감촉은 여전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을,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효민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효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참 묘한 인연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효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떠났어요? 저는 효민이만 기다렸는데 효민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집안이, 모든 게 우릴 갈라놓으려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그럼 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효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것 같아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떠나면 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나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단 하루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힘들었다는 것을, 그녀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오빠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효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효민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웠어요. 내 청춘에 함께해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효민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배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헤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영원히 잊고 살 줄 알았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효민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해진 그녀의 모습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새로운 사랑을 해도 첫사랑의 기억은 가슴 한편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뜨거운 사랑이, 그날의 간절한 그리움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효민이와의 사랑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와 효민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효민아, 우리 아이들 잘 봐주자.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고마웠어. 내 청춘에 함께 해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르쳐줘서,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평생 기억할게.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말이죠.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헤어졌다고 생각한 인연이 이렇게 다시 맺어지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사랑은 그렇게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추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간절했던 마음이, 그 애타는 그리움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효민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그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